병이 참외 백상자를 싣고 정확하게 일시의 주소에 도착해서 적법한 제공을 갑에게 했는데 갑이 수령을 거절하니까 되돌아가다가 과실 없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참외가 멸실되면은 참외 인도 채무는 소멸한다. 자, 이게 이제 방금 2번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2번, 3번 합쳐서 제가 좀 해설을 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번에 써드린 건데, 특정으로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에 이전된다는 점이 2번, 3번에 나와 있는 거고, 특정 이전에 이제 멸실이 되면은 조달 의무가 있는 게 이게 2번 지문입니다. 그리고 특정 이후에 멸실이 되면은, 참외는 무조건 채무자는 채무가 소멸합니다. 그리고 3번하고 연결되는 게 4번이죠. 방금 말한 그 경우에 과연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538조고요. 538조는 수령지체 중에 특히 이문에 보면 쌍방 책임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파생은 어떻게 되죠? 너무 기본적인 거라 뭐 설명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지만 537조 위험부담은 바로 이제 741로 이어지면서 쌍방 책임 없이 뭔가가 불능이 되면은 특정물이 불능이 되면은 수용 같은 경우죠. 그러면은 돈 달라고도 하지 말고 너도 물건 안 줘도 되고 가게 집에 가. 계약 소멸이에요. 계약 소멸. 근데 이제 이거랑 대립한다든지 혹은 이거의 반대 규정이 이제 538조죠. 채권자 잘못을 박살이 나거나 아니면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이 박살이 나면 이런 경우는 돈은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물건의 채무자의 매도인이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3번과 2번의 차이는 뭐죠? 2번은 특정이 되기 전이고 3번은 특정이 됐기 때문에 3번이 이제 특정이 됐고 그리고 수령을 거절해서 돌아오는 길이죠. 예, 그렇다 보면은 538조에 의해서 수령지체 중에 쌍방 과실 없이 멸실이 됐으니까 반대 채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추가 설명할 게 조금 있어요. 3번하고 4번을 구별을 잘하세요. 3번은 내가 인도할 채무가 있냐인데 3번 지문에서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3번 지문의 셋째 줄에 과실 없이를 옆으로 빼가지고 바꿔보세요. 몇 가지를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병이 돌아오는 길에 과실 없이 멸실시킨 걸 바꿔볼게요. 첫 번째 고의로. 그 다음에 뭐 중과실로, 경과실로 이렇게 이 정도가 있겠죠? 자, 고의로로 바꾸면 3번 지문이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병이 오다가 고의로 박살을 내도 을의 참외 인도 채무는 소멸하나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3번은 귀책사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3번 지문은 이 셋 중에 뭘로 바뀌어도 특정 이후에 멸실이 되면 그 물건이 세상에서 없어진 거니까 손해배상을 묻는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전혀 참외 인도 채무는 없는 겁니다. 대신 이제 병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을의 잘못이죠. 그럼 몇 조 때문이에요? 이행보조자 때문이죠. 그래서 병의 잘못은 을의 잘못이기 때문에 병이 이런 잘못들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을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참외는 지구상에 이제 배를 띵똥하고 누르는 순간부터 그 물건을 갖다 주고 없네? 하는 순간에 특정이 된 거니까 이제는 지구상에 이 참외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멸실이 되면 어떤 일로 뭐 과실 없다는 게 지금 거기 마지막 4번이 그 실제로 나온 지문인데 어떤 경우든 채무가 소멸하는 지문은 똑같아요. 다만 이 중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는 병의 고의과실을 을의 고의과실로 볼 수 있으니까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능, 즉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은 손해배상 채무를 져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잘못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손해배상 채무를 져야 될 수가 있고 4번 지문과 관련해 가지고 을이 그러면 내가 뭘 떠나서 어쨌든 내가 참외값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까지일까요? 참외값을 받으려면 538조 거기 좀 뭐라고 돼 있어요? 갑의 수령지체 중 뭐라고 돼 있어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일까요? 이건 이제 다 4번 지문이 달라지나요? 4번 지문에 대해서는 자 우리 통설은 여기까지는 4번 지문이 결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병이 고의나 중과실로 참외를 깨먹으면 당연히 그거는 뭐 을의 고의나 중과실이고 그러면 쌍방 책임 없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병은 을로 바꿔도 돼요. 병이 배달하고 있지만은 이행보조자라서 을이 직접 배달하는 걸로 가도 똑같겠죠. 자, 그런데 경과실은 538조만 보면 쌍방이 과실 없이 불능이 돼야
참외값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이 401조를 콜라보를 시키는 게 통설입니다. 401조는 수령지체 중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은 채무자가 면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01조하고 538조를 콜라보를 시키는 게 통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변시가 좀 과감하게 내려고 했으면은 4번 지문에서 경과실로라고 냈으면 되게 과감하게 내는 거예요. 경과실로 하는 경우도 과실이 없는 걸로 평가되는 거를 물을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내지 않은 이유는 통설이고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기는 조금 그래서 과실 없이로 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4번 지문 얘기한 거예요. 위 3의 경우에 참외값을 달라고 하시는 거 관련해서 그 538조 있잖아요. 그 수령지체 중인 건 맞고 책임 없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이 중에 이제 특히 누구? 예. 경과실. 얘는 통설은 뺀다 이거예요. 경과실은 401조 때문에 경과실은 401조 때문에 빼버려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게 되고 538조가 적용이 되는 게 된다 이겁니다. 됐죠? 설명이 좀 길었어요. 뭐 엄청나게 전체에서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딱 보면은 이제 수험생분들이 평균적으로 되게 잘 모르는, 좀 어려워하는, 생소해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길게 해봤습니다.